안녕하십니까. 선용호 국어 기다리 이렇게 좀 기다리시고 계시. 너무 재밌게 얘기 나누고 계셔가지고 끼기에는 뭔가 오히려 방해라는 것 같아요. 좀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뭐 어떤 얘기는 아니더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어차피 설명드릴 내용에 다 보니까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프로필 이런 거 적어놨는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제가 이제 서울예고 수업은 2018년도 올해 2025 서울예고는 아마 제가 중국에서 서울예고 국어를 가장 오래 그래도 아마 다 받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중간고사 말에서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매 시험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더욱 자료가 좋은 거 이렇게 이제 홍호 선생님 하면 이런 정도 이제 까지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5등급제로 바뀌 때 또 이제 예상치를 제가 뒤에 적어놓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점 아니면 하나 틀리는 그래야 하나 틀리면 아 1등급 될 거야 기말 요런 정도. 네, 그런 정도. 그 난이도도 되게 재밌는 것이 우리 분들 궁금해. 문제 한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 상당히 높고요.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깎을 부인들이 많이 들어요. 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작은 치다고 그런 시험 자체는 합적으로 볼 때를 그래도 이렇게 바라볼 만한 그런 시험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부담 없이 말씀. 그럼 이제 다음은 요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 합격자 발표 나고 간단히 말씀. 매년 그렇기는 해요. 교과서가 요번에 개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예고 아이들도 교과서가 이번에 새로 바뀌. 그리고 이제 교과서가 새로 바뀌.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교과서 바뀌는 거 엄청 강조하죠. 교과서 할 수 있다 뭐 이러지만 서울예고는 예전부터 그 출제 경향이 거의 정해져. 교과서는 바뀌게 선생님의 경향이 교과서가 바뀌. 본인들이 마치 이제 막 전문 호소하는 그래서 서울예고 전문가 호소인들이 올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제가 듣기만 해도 거 서울예고 수업하지 않으셨던 뭐 서울 면서 3명 되시는 어찌됐건 이렇게 이런 특성들 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항상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24학년도 2024년 중간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네, 서술형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선생님의 스타일은 이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서술형에 맞춰서 어떻게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시험 전날에 직전 자료에 포함이 돼 있는. 작년에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도움된 거야 이렇게 물어. 선생님이 전날에 정리해 주신 게 진짜 많이 도움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략 말씀.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서울예고는 어쨌건 학습이라거나 단위 시험에 많이 마다 약 지난번에도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랑 관련해서 아이들 자료를 이렇게 한 문제를 페이지에 걸쳐 제가 자료를 새로 다 만들어 줬어요. 아이들 필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알 때까지 충실하게 양질의 자료로 아이들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서울예고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기박스라거나 모의고사에서 기출 문제를 시험 범위에 포함 보기박스나 지문을 변경하기도 하고
변형될 것 예측을 하고 변형될 만한 내용들도 더 넣어서 자료를 좋은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특히나 이제 올해 교과서가 바뀌면 추적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이 없잖아요. 분명히 그거가 아쉽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아이들 그런 거 없도록 충실하게 자료 부분 해놨습니다. 양질의 자료 공부할 것이다. 요게. 그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의 특징인데 어찌됐건 우리 아이들이 서울예고 아이들은 그걸 잘할까요, 못할까요? 딴 과목은 제가 모르. 물론 학생들마다 차이는 있죠. 근데 예고 준비하던 학생이라고 해서 뭐 그거를 못한다. 일반고에 비해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험을 이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시험에서 하나 틀렸을 때 1등급 해야 된다고라고 할 물 같은 애들, 있는 애들입니다. 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다만 정돈이 조금 더. 저는 그런 수준이나 그런 요구나 실력에 맞춰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냥 뻔한 내용을 뻔하게 그냥 가르치는 거. 그냥 실제 시험에서처럼 그런 선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학교에서 주어지는 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OX로 판단해보고 그것들을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수업 자료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예고 시험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직관적으로 이 선택과 답이야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수업 안에서도 끊임없이 옳은지 없이 판단하게 계속 연습시켜요. 서울예고 시험 맞춤형 정보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개가 나오면 당연히 그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직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작품은 이래, 이 작품은 이래가 아니라 시험에서 비교해서 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전부 다 정리해. 그런 식으로 아이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이해가 안 가면 어차피 이 내용은 설명을 해줄 것이고 이 내용은 수업 때 한 번, 테스트에서 한 번, 직전 수업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내용 익히는. 요거는 이제 제가 올해 이런 방향성과 컨셉을 가지고 아이들 수업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르칠 거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서울예고는 문법이 진짜 까다로워요. 문법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문법 단원들, 문법 요소들 이건 달라지지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의문이라거나 맞춤법이라거나 그다음에 그 문법 요소라거나 그거의 역사라거나 이 단원들이 똑같이 들어. 기존에 있던 서울예고 난이도가 겁니다. 있는 학교들 문제들 모의고사 잘 봐서 무엇보다 학교 프린트 서울예고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 8년치의 내용들 이를테면 올해 프린트엔 없지만 작년에 있었던 예문이나 그런 내용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바뀐 교과서거든요. 전에 이제 서울예고 교과서랑 다르게 천재 김수학이라는 교과서를 사용을 합니다. 서울예고는 그런 교과서가 바뀌니까 뭐가 특별히 달라지나요? 아니,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애초에 서울예고는 교과서의 출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주로 활용하던 것은 제가 여기 물론 여기도 표시해놨 주로 이제 문학 그리고 문법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요. 수업도 대부분은 이 단원에 해당하는 것을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그 프린트로 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단원들 제가 여기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2에서도 출제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는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 학교에서 받아오면 제가 여기 별표 쳐놓은 2단원, 4단원, 4단원의 1, 그다음에 여기 1단원, 1단원, 4단원 이 정도가 시험에 중요하게 들어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서울예고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뛰어납니다. 아이들이고 국어적인 감각도 좋아요. 좋은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그것도 1학기 중간고사 때 가장 치명적인 이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중간고사 시험지예요. 네, 여기 문항수들을 보면 지금 이게 30문제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문항수는 6문제, 8문제. 근데 서울예고 시험은 그냥 무조건 30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올 때는 34문제에서 36문제도 나와요. 문항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서술형 문제 보셨죠? 서술형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걸 다 읽고 그 조건에 맞춰서 서술형을 또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답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면서 내가 정답이야 이렇게 풀 시간이 없어요. 이거 중에 하나가 정답이네 이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얘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얘가 정답. 잘못됐는데 얘는 옳으니까 이게 정답. 빨리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1학기 중학교는 아이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뛰어난 아이들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이 어려우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기말고사에 가능하고요. 그런 지점들을 제가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저는 수업 때 계속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볼 때도 시간 압박, 계속 문제 풀 때도 시간 압박, 시간에 대한 적응을 좀 다시 앞으로 가면 시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압박이 조금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시험 문제를 서울예고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하고 가장 까다롭게 출제한 작년 네, 일단 올해는 난이도는 나가지 않을 그렇게 생각. 난이도는 조금 낮아질 겁니다. 난이도가 낮아지면 상위권이 더 치열하게 박탈.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고사가 1학기와 등급에 중요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한 얘기 말씀드리면 시간이 부족, 시행착오를 많은 학생. 기말고사 되면 적응하거든요. 기말고사에는 어느 정도 준비한 만큼 나올 거예요. 중간고사 때 본인이 한 시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 그래서 중간고사를 푸는 것.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서울예고는 제가 매년 시험 문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표정과 얼굴이 한 단계씩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있죠. 점점.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저 믿고 아이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노력에 37, 아이가 가지고 있는 노력에 그래서 한 37%는 5등급제로 바뀌는 거에서 퍼센트 정도 아이들의 실력이나 노력에 비해 좀 더 티나는 결과가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조금 쉬워질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시험은 언제나 그러하지만 시간 압박이 분명히 있다. 문제를 빨리 푸는 거에 대한 연습, 의식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이 단답식으로 적는 거예요. 문장을 길게 적는 것도 있지만 올해는 아마 단답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 단답식을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키워드들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 서술형 문제가 한 번 더 이쪽에 이제 고배점 서술형 또 부분 점수는 있으나 점수를 그 점수도 까다롭습니다. 한 문제 틀리면 1등급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 이건 하나하나의 특성들이 아이들 이렇게 정리. 참고로 이제 등급 컷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예상치입니다.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예상치인데 기존에는 1등급 4%고 2등급까지라서 훨씬 더 치열했지만 1등급의 범위 2등급 넓어졌잖아요. 점수는 기존보다는 조금씩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어찌됐건 제가 볼 때 2025 년에 비해 조금 커진다고 하더라도 5점 문제 정도 그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90점 정도까지는 받아줘야 2등급. 이것도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요 91점 사이에서 3에서 5등급이 아주 작은 점 0점 몇 점 1점 차이로 조밀하게 배열될 확률이 그렇게 시험이 예상되고요. 만약에 시험이 어려워지면 조금씩 그냥 내려간다. 어찌됐건 서울예고 시험은 그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어려운 시험을 시간 안에 실전으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쪽은 이제 내년에 진행될 또 국어 과목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선생님 특성이 이럴 것이라고 그냥 짐작되는. 왜냐하면 담당 선생님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이래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동안 서울예고를 담당하던 선생님의 특성을 한 3가지 타입 정도면 3가지 타입 정도 되니 특성상 이러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특성이 아니시고 선생님이 발표된 다음에 다른 분이다. 제가 예상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에 맞게 또 지도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작년에 선생님 그런 스타일의 선생님이 올해 작년 수업을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분이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장 어렵게 내시는 분, 까다롭게 내시는 분. 그래서 학교 프린트 위주로 정말 충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네. 바꿔서 가르쳐 줬고 그래서 1등 나오고 아이들 성적 잘 나왔습니다. 요하간 요거는 예상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 자료인데요. 수업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위주보다는 또 진행이 되고요. 아마도 올해는 역시 예년보다는 좀 간결한 프린트나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로 시험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그래서 학교 수업과 시험 간에 어느 정도의 간극과 괴리를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것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등급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제 아이들 시험 특성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우리 서울예고 시험은 특성이 몇 가지 딱 정해져 있는데 문학은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만약 문학에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많이 나온다거나 외부 작품 문제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아이들 체감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시간에 간단히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충분하게 본인 알고 있는 거 안에서 해결되게 강조해주고 시키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문학을 중요한 거 위주로 내는 선생님들만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물으시는 올해 선생님은 좋아지시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법인데 문법은 그냥 전국의 어느 학교도 까다로운 가장 까다롭다는 아니지만 매우 까다로운 그룹에 속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법 준비가 좀 철저하고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역시 뭐 내신은 당연히 암기입니다. 서술형 대비 때문이라도 암기해야 되고요. 암기는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 자료들 그런 거 철저하게 외우면 아까 우리 앞서 보여드렸지만 틀리지 않게 겁니다. 마지막은 시간 변수인데요. 이건 진짜 아이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1학기 중간. 아무리 제가 훈련시키고 해도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되면 신중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라 이래도. 계속 강조하겠으나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중간고사 시험을 못 보고 시간 때문에 풀었다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못 풀었다고 해서 아이가 기말고사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에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1등급 받은 데 전국에서 시험 치르는 거 1등급 받은 데 근데 걔가 내신 시험대를 받아 엄청나게 실망을 했겠죠. 근데 결국 저랑 이야기하고 계속 꾸준히 결국 1등급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 실력이 시험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고 이쪽은 이제 한번 그냥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은 그동안 1등급 받았던 학생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거나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라고 하는 포인트들 정리해서 뭐 흐름대로 가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제가 복습 테스트를 엄청 신경 써서 만들고 엄청 신경 썼거든요. 그리고 그 복습 테스트가 결국 시험에 고스란히 또 아이들 그냥 매 수업 듣고 복습 테스트 주라고 그 복습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한 친구 내신에서도 결국 고득점을 그래서 그냥 정리하자면 수업 잘 듣고 복습 테스트 잘해서 거기에서 고득점을 목표.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충실하게 복습.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신 대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필기를 잘해서 저한테 제출한. 저는 이제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아이들 프린트를 안 내는 사람 없이 최대한 내게끔 만들고 조교쌤들이 뭐 10명이면 10명 되는 거 전부 다 한 장 한 장 사진 다 찍고 전부 다 종합하고요. 조교쌤은 프린트를 그 즉시 받는 대로 타이핑을 하고 필기도 전부 다 그걸 계속 종합해 다음 시간 보고 그다음에 전 수업 이때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 수업에 맞는 학교 수업에 150%, 150%는 좀 130% 정도 반영되어 있는 왜 130%, 140%냐 그동안 8년치의 출제 경향이라 학교생 특성이라거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자료 그래서 사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도 바쁘지 바빠요. 자료만 들어주느라고 분석하느라고 올해 선생님은 요번에 이렇게 내겠네 전에 이런 거 안 냈으니까 이렇게 내겠네 하면서 더 바빠 양질의 자료들로 애들 충분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건 전체적인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인데 또 복습 테스트하고 암기 테스트, 그다음 답 재시험 이쪽에 해당하는 걸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강의 같은 경우 이가 어떠한지 한번 일단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프린트 이쪽이 이제 주목할 부분인데 어차피 서울예고는 교과서보다 프린트로 수업하는 비중이 높아서 학교 프린트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즉 최대한 실시간으로 반영 형태의 수업이 될 것이다.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활용되는 자료들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도 역시 강조를 했는데 다른 특징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서울예고 유형을 반영해 그래서 뭐 실전형이에요. 시험이랑 똑같아요. 뭐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평가잖아요. 근데 저는 평가에 그치 아이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우고 공부하고 그 테스트지를 재복습하고 재시험 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즉시 공부. 그래서 저는 실력만으로 테스트를 보는 거니까 그 복합 형태로 채웁니다. 외워야 될 단어라거나 OX라거나 헷갈리는 선택지라거나 실전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는 시험이 그 즉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직전 수업과 그동안에 치러졌던 복습만으로도 시험 전날 충분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암기 테스트인데요. 암기 테스트는 수업이 끝나면 그날 그 수업 내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암기는 서울예고 시험이 암기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암기형 문제는 서술형 한두 문제 정도가 암기형이고요. 나머지는 암기형이 아니에요. 근데 암기가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때문이에요. 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로딩이 빠르고요. 빠릅니다. 근데 암기가 안 돼서 차곡차곡 이해하고 차곡차곡 비교하려면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암기 테스트요. 그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과제 해오면 조교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보고 그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교쌤 같은 경우 서울예고 아이들이랑 같이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예고 아이들 오래 한 만큼 조교쌤도 서울예고 아이들 잘 알고 있고 그럼 뭐가 좀 부족한지 어떤 내용을 조금 풀어서 공부하면 좋을지 그래서 첫 번째 주차 과제보다는 마지막 주차의 과제가 훨씬 더 성숙하고 시험에 가까운 완성 형태로 될 수 있어요. 조교쌤도 이제 과제 점검을 이렇게 신경 써서 합니다. 당연히 피드백 문자 사진 그대로 아이에게 이렇게 나갔으니 우리 부모님도 아이 공부하시면 될 거 잘한 해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 재점검인데요. 재점검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수업 날까지 전차시 과제가 좀 덜 돼 있으면 그러면 과제를 조교쌤이 하나씩 어차피 아이 과제를 하나씩 걷어서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 안 돼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언제까지 완료한 거를 이렇게 절차적으로 카톡으로 확인받고 다 돼 있으면 부모님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고 안 돼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해서 얘를 최대한 끝낼 수 있게 합니다. 과제 형태가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전체적인 어떤 수업의 흐름도를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 그 내용들도 크게 어렵지 않으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쪽 이게 올해 내용인데 최종적으로 아마 앞에 보셨지만 조금 흔들렸어요. 1학기 중간 시간 압박 때문에 실력이 좋은. 근데 정말 저도 아이한테 계속 너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야. 어머니께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이제 제 수업은 토요일 날 2시부터 요때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오후입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오후입니다. 이거. 네, 오전 아니고 오전에 시작됐어요. 네, 오후 2시부터 5시에 이제 시작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평일에 이제 뭐 행사들이 많아서 필기를 토요일 날 보충하는 경우에서 수업을 한 30분 조절을 해서 바로 올 수 있는 걸 뒤에 고려하는 형태로 수업 시간이 좀 유연하게 또 행사라거나 학교 일정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유연하게 해줘요. 어쨌건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적중 사례인데 우리 이렇게 요거는 제가 수업 때 수업하는 내용이고요. 수업 때 제가 수업 내용 그대로 요거 어차피 유튜브 자막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랑 비교를 테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요 다음 걸로 갈까요? 요쪽 게 지금 보시면 나비의 꿈과 역사대장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한쪽은 정보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한쪽은 정보를 주는 쪽입니다. 이게 바뀌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얘네들 구분을 잘하고 차이를 잘 확인해라. 네? 그게 이렇게 고스란히 출제가 되고요. 제가 강조한 방향대로 헷갈리게끔 그렇게 바뀌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적정한 거 뭐 많이 넣어놨지. 다 넣을 수도 없고 일부만 넣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 할 만한 것이 이런 것이고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라. 이 강조하는 형태. 그래서 결국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예고 시험은 그냥 쭉 펼쳐놓고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이거 나왔지, 이거 나왔지, 이거 나왔지, 이거 나왔지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결국 결국 조금 넓게 보면 결국 세 문제를 안 틀리게 하는 게 제 수업의 초점. 수준과 아이들 레벨과 아이들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어떻게 잘 공략.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거기에 초점을.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참고해 보실 수 있게 넣어놨으니까 살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설명드릴 것 여기까지고요. 자, 네. 수능 엄매 정도의 그러니까 수능 엄매는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끔 출. 근데 이제 내신 문제 틀리게 출제. 스타일이 다르. 아예. 모의고사 문제랑 내신 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너네 공부해? 그럼 맞을 수 있. 맞아봐. 이런 형태고. 내신은 너네 공부 졸라 했지? 엄청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 너네 헷갈리지 말고 맞춰봐. 이거라서 단순하게 수능 엄매 공부했다 정도 보장할 수는 없어. 대신 수능 엄매 정도를 선행해 놓으면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부담할 것을 개념 용어들을 좀 알고 편하게 내신 기간 안에 꼼꼼한 암기 필수적으로 요구. 문법이 제로 베이스인 프로 베이스인 내신 때 학교 수업에 맞게끔 맞게 외워야 되는 거 모두에게 공통하긴 합니다. 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에너지. 왜냐하면 그건 학교 시험 특성이니까 문법 자체가 애초에 용어적인 약속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용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용어는 그 안에서 어떤 애들이 있고 뭐랑 비교가 되고 어간과 어미 나눠지는 어미가 뭐뭐뭐가 있고 살려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부수적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 문법이 원래가 또 어렵습니다. 시사한 게도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와 너무 더러운데 이런 경우는 괜찮. 그럼요. 그게 원래 내신. 네, 네. 수업이 이제 수업 진도를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들으면 제 수업이면 이게 아니면 EBS에서 이제 수업들 있죠. 이제 본인도 궁금. 그쪽 제가 단원명에도 적혀 있는 요 문법 단원들 있잖아요. 그쪽에 해당하는 것들을 EBS에 해당을 좀. 네네네. 예를 들면 뭐 단원 이런 것도 알면 좋지. 당장 급한 대로 뭐 의문의 변동 아니면 문법 요소라거나 두 가지가 당장 1학기 때는 필요하고 보시면 높임법이다, 하동이다, 시간 표현이다. 한번 친숙해만 놔도 학교 수업.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네, 네. 이게 몇 명이라고 제가 되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아주 적은 인원으로 시작.
꽤나 많은 인원으로 끝납니다. 수업에 정말 많은 점점점 늘어서 초반에 적은 점점점점 늘어서 최종적으로 2학기 가장 많아지는, 입으로 말하긴 뭐야.